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그 녹번역, 은평구 녹번역 이편한 세상 네, 그 25평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 좀 한 30평대로 갈아타기를 매도해야 될지 보유할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그럼 같은 아파트 30평대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신 거예요? 이제 뭐 같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네. 예, 이제 조금 더, 갈아타고는 싶은데 네, 평수를 이제 넓혀 가시려고요. 예, 네네, 예, 넓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예. 은평구 녹번역 이편한 세상 보유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큰 평수로 음. 갈아타고 싶은데 여기를 계속 보유할까 아니면 매도할까 고민을 가지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보니까 되게 감개무량한데요. 제가 한 네. 4년 전? 네. 4년 전에 이 녹번역 이쪽 라인에 여기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예, 여기 응암 그때는 2구역, 1구역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러 가서 이쪽이 어떤가. 그래서 저는 이때 괜찮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네. 여기 개발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녹번역하고도 역세권이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네. 지역이 제가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네. 앞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죠.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럼 여기는 본래 낙후된 동네였는데 변화가 지금 크게 생긴 거잖아요. 네. 세대수도 많고 여기도 뭐 네. 내년에 입주할 거고 엄청난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합치면은. 네. 예, 그럼 변화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네. 변화의 크기만큼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분양할 때 아마 4억 중반 정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입주권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한 8억? 8억 한 예. 중후반? 중반? 네. 예, 네. 이 정도 되죠. 네, 네. 예, 그러면은 뭐 한 배에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직 입주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 5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부터 입주 시작인데 옆에 네. 이제 1구역은 이제 내년에 입주하고요. 네. 시작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쪽이 지금 새 아파트가 오른 이유는 희소 가치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여기가 이쪽 네. 그 은평구가 집값이 네.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쪽에 호재는 없잖아요. 이 근방에. 아, 예. 예, 여기서 물론 녹번역 다음이 불광역이고 불광역 다음이 무슨 역이에요? 연신내역이잖아요. 예, 예. 그럼 연신역에 GTX가 들어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하지만 두 정거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아, 약간의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지 이쪽에 오르는 이유는 이 지역이 네. 바뀌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아. 이 지역이.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네.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새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커. 왜냐하면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금 계속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네. 집에 대한 새 집이 잘 안 나온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새 집이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매도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수가 25평이어서 예. 30평대로 음. 지금 옮기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금 살기는 전세를 저기 송파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 송파구예요. 네, 그래서 그걸 팔고 옮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해서 그냥 아, 거기가 근데 네. 만약 큰 데로 옮긴다면은 돈이 더 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쵸?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해요. 예, 예. 아, 근데 조금 아깝긴 하네요. 왜 그러냐? 이걸 아. 그럼 매도를 하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옮길까 지금. 아, 이거 임대사업자 내고 한 채를 더 사신다고? 예, 예. 한 채를 더 구입하신다?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게 되면 이렇게 송파구 쪽으로 살려고요. 예? 사게 되면 송파구 쪽으로 살려고요. 아, 송파구 쪽으로? 예, 예. 아, 이거는 저기 그 임대사업자를 네. 내더라도 충분히 가치는 있어요. 새 아파트니까. 아. 예, 그 대신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거를 근데 길게 가져가기는 8년짜리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네. 한 4년짜리 정도로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 내에서 4년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고 예, 예. 집을 딴 쪽으로 이렇게 구입을 네. 하시는 게 송파구 쪽으로 그게 네. 맞는 방향이지 이쪽에다가 30평대를 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 방향을 예,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섣불리 매도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02-6676-0200번으로 전화 다시 주시거나 1:1 대면 상담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입주 전이랑 후로 나눠본다면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 서울은 일단 가장 큰 게 공급 물량이 작다는 네, 거거든요. 그쵸. 이거는 뭐 저뿐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서울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네. 낡은 거 부숴서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네.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새 집이 하나가 등장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막 환호하는 거죠, 프리미엄이, 사람들이. 네. 야, 새 집 나왔네. 빨리 내가 들어가야지. 저걸 내가 어떻게든지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이런 네.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네. 새 집에 대한 게 이 새 집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새 집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나중에 어쨌든 입주하고 나서 그때 입주 후에 한 2년까지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후에 어떤 타이밍을 봐야지 중간에 매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입주하고 난 2년 정도 새 집의 프리미엄을 좀 느껴보면서 매도 타이밍 천천히 잡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02-6676-0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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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영등포구요. 당산 4가 네. 현대 3차 아파트 30평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 4가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요. 30평대 매수 고민 중이신데 뭐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아, 거주도 나중에 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거주도 하고 투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곳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이쪽 동네 이쪽을 보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저기 강남 쪽을 자주 가서 지하철이 가까워서요. 아, 9호선이요. 지하철이 가까워서 예, 예. 예, 여기 지하철 좋죠. 2호선, 예, 9호선 있는 당산역 예, 예. 있지. 5호선하고 예. 2호선 있는 영등포 구청역 있고요. 예. 요 비슷하게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양쪽 다 역세권인 것 같아요. 양쪽 다. 그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예. 예, 입지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산역 쪽에 또 뭐가 들어요? 경전철 하나 들어오잖아요. 목동선. 네. 예, 목동선. 목동선도 조금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전철이지만은. 그래서 목동선도 들어오고 해서 이게 한 중간 정도에 있어가지고 양쪽 다 역세권이 위치 괜찮아요. 그런데 소장님 궁금한 게요. 예. 88년도에 준공돼가지고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250%가 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재건축을 아, 할 재건축. 경우에 음. 좀 투자 나중에 괜찮은지 음. 또 저기 재건축이 될지 이런 거가 궁금해가지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여기는 입지 좋고 아주 예.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양쪽 다 더블 역세권이니 너무 좋죠, 뭐.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하기는 용적률이 높아서 이 예. 재건축할 때 이 사업성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88년대 지금 준공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예. 사업성이 안 좋으면 이 아파트는 그냥 무너질 때까지 그냥 계속 놔둬야 되나요? 그렇진 그래서 않죠. 리모델링 같은 거. 이거는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전문가지만 제가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90%는요. 네. 90%는 리모델링으로 갈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리모델링 여기 이 아파트 평형대가 아마 20평대, 30평대 이렇게 그런 평형대로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좋은 평형대가 20평하고 30평대거든요. 20평대, 30평대.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90한 5%? 예, 95% 정도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요. 근데 리모델링 쪽으로 가게 되면은 뼈대만 남겨놓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네. 그러면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옆에가 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 하려고 추진 중이면은 옆에가 30몇 층씩 이렇게 고층이 들어오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많이 해봤자 18층 요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최대 상계층까지 올리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 매수자들이 그 고층하고 좀 층수 낮은 거에 대한 그 선호도는 뭐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죠. 높은 층의 선호도가 예. 당연히 있죠.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네. 일단 내가 여기 거주 투자 목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투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살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으면 되잖아요. 올라가면은 가격이. 네. 예, 그런데 항상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꾸면 가격 오르잖아요. 네. 그건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가 변화가 생겨서 낡은 게 새 거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뭐 층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럼 나중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이 아파트 리모델링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향하고 층이 안 바뀌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서양에 들어갔으면 그건 나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서양이에요. 네. 그리고 층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층하고 향을 조심해서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는 무조건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층과 향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소장님, 여기 당산동 보면요. 인근에 뭐 방금 들어왔던 아파트처럼 88년도에 준공이 돼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도 있고 뭐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도 있고 요즘엔 또 신축 단지들도 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를 보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새 아파트 또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 네. 가령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그럼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오르죠. 네. 그리고 또 한 뭐 2, 3년 있다 조합 설립이 됐다. 또 올라요. 네. 그리고 또 2, 3년 있다 사업 시행인가 떨어졌다. 그래서 뭐 저 시공사 선정하고 그럼 또 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는 이미 새 아파트로 딱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되면서 여기 가격들이 다 이렇게 올라붙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아. 약간의 위험성은 있더라도 밑에서부터 여기 이익이 나는 거를 네. 못 먹는다는 거죠. 아, 네. 새 아파트는 그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만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투자한다면 처음부터 재건축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게 그게 크게 이익이 나는 거고요. 실제로 좀 안전하게 뭔가를 한다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이익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익은 극대화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개개인의 성향마다 그렇죠. 조금 성향마다 다른 게 틀리죠.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이익으로만 본다면 역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투자 이익은 가장 많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거주 겸 투자로 성남 산성 포레스티아 20평대를 보고 있는데 네. 요즘 가격이 벌써 8억대라서 추가 가격 상승이 가능한지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가격대면 분당에 재건축이 가능한 임해청구 24평을 사는 게 나을지 네. 어떤 쪽이 나을지 좀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성남에 있는 산성 포레스티아 20평대를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데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요즘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앞으로 더 오를까 이 점이 조금 네네. 걱정이 되시고 같은 금액이라면 분당에 있는 재건축이 가능한 임해청솔 아파트 24평대로 가면 또 어떨까?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했던 질문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투자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투자 그럼 내 집 장만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내 집 장만이긴 한데 투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거든요. 아, 예, 산성역 역세권이고요. 네. 여기는 상당히 이 성남에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도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올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거야, 기존에. 이거 네.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억 중후반에 분양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뭐 8억? 네. 8억 넘습니까?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8억이고 호가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불려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 9억까지는 또 갈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괜찮은 이유는 바로 이제 위쪽이 위례잖아요. 네. 위례인데 위례 접근성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요 주변에 네. 지금 이쪽이 산성 2구역이라고 네. 아실 거예요. 산성 2구역 재개발. 네네. 예, 그리고 이쪽은 신흥 2구역 재개발. 신흥 2구역 재개발. 여기 다 지금 재개발들 거의 다 지금 이제 추진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하나의 이제 완전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필요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가 전체가 다 이제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의 가치는 엄청 커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임대 그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공공주택. 아시나 모르겠는데 공공주택이 바로 여기 옆쪽 성남 여자중학교 옆쪽으로 들어오고 요 위쪽으로 공공주택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조금 이쪽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전체적인 어떤 이 지역에 개발되는 그 호재에 비하면 악재가 조금 더 약해요. 이 호재보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네.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임해동 얘기하셨잖아요. 네. 임해동 뭐 얘기했죠? 임해청구 아파트요. 임해 청구 6단지. 네. 예, 청구 6단지 제가 그 옛날부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단지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여기도 지하철 분당선하고 바로 역세권이고요. 네. 그다음 또 뭐 있어요? 호재가 뭐 있을까요? 여기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로 맞아요. 알고 이거 재건축 사업성이, 가능한 네. 아파트예요. 재건축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 사업성 상당히 높은 아파트예요. 네. 재건축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예, 하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재건축 한다는 신호가 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르겠죠. 있어요.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바닥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부터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이익 그리고 입지적인 것도 사실 여기 성남 구시가지잖아요. 네. 분당은 신시가지고. 그래서 분당 쪽이 오히려 임해동 쪽이 이 투자적인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라면 둘 네. 중에 놓고 비교를 한다면 임해동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훨씬 투자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거주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이 좀 더 이익을 더 크게 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저는 더 우선순위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두 물건 중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한 임해 청구 아파트가 조금 더 투자성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는 02-6676-0200번, 또 문자는 샵 8181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도 지금 사연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상담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부천 상동의 서미트 빌입니다. 101제곱미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보유 중이신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가 서미트빌인데요. 이쪽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상동역하고 가까운데요. 상동역하고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라서 뭐 역세권은 맞는데 여기가 평형대가 큰 평형대예요. 네. 예, 큰 평형대. 이쪽이 큰 평형대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은 가깝지만은 이쪽은 호재가 특별하게 없어요. 이렇게 뭔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서 아마 네. 가격들이 많이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느냐? 거주의 용도라면은 살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평형대도 크고. 예, 그런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는 매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뭔가 다른 이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지. 여기서 뭐 혹시라도 조금 더 오를까라고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풍선 효과 얘기.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생길 수 있습니다만 평형대가 40평대면은요. 45평 뭐 이렇게 되면은 38평, 36평, 45평 이거 큰 거잖아요. 큰 것들은 사실은 그 풍선 효과의 호재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시기를 가리지 말고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